원소군은 대략 한 10만 명, 10만 명. 네, 조조는 한 2만 명.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원소하고 이 조조의 싸움 과정은 어떻게 그 중에서 저는 조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참모들끼리의 네. 또 경쟁 뭐 요걸 조금 섞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삼국지 3대 대전의 첫 번째가 이제 관도 대전이지 않습니까? 관도, 적벽, 이릉 대전인데 세 정쟁 다 화공으로 필패를 합니다. 이제 관도 대전에서는 관도가 지금 이제 하남성 종주 옆에 이제 관도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다녀오셨죠? 예. 거기가 이제 예전에 그쪽으로 황하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황하의 물길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대치를 하는데 원소군이 워낙 대군이고 원소군은 대략 한 10만 명. 10만 명. 네, 조조는 한 2만 명.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조조가 사실은 후퇴하려고 했습니다. 후퇴하려고 했고 원소에 있는 참모인 전풍과 저수는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 왜 천천히 공격하냐 빨리 공격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조조군은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군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물릴 수 있고 허유 같은 경우는 일부는 여기서 조조군을 막고 일군의 군대는 허도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조조의 근거지죠. 지금의 허창입니다. 시위창이라 가지고 글로 보내서 양면 공격을 해라. 아마 허유의 말을 듣거나 저수의 말을 원소가 들었으면 조조는 그때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근데 한편으로 조조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군량도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그리고 너무나 원소군이 강하니까 일단 허도로 후퇴를 해서 방어하자. 근데 순욱한테 이제 그때 순욱이 자방이니까 순욱한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후퇴를 하려고 한다니까 순욱이 반대합니다. 거기서 버티셔야 된다. 지금 저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제 자방은 모든 시대의 참모의 그 표상 같아요. 그죠? 이 현실 정치로 잠깐만 우리 뭐 허 박사님 사실 현실 정치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저희가 또 기자 출신이니까 잠깐 보면 이 지금 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젠가 그 등록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삼국지로 따지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이제 작은 맹주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드디어 이제 거사를 일으켰는데 그 저쪽에 의탁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사실은 이게 삼국지 시대 보면 유비는 사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의탁도 했다가 떠들었다가 뭐 이제 막 이러면서 초반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요때 윤 총장 쪽에 장자왕이 누굴까? 네? 이때 정말 장자왕 같은 사람이 있다면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독자 노선을 펴는 게 나을지 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지혜를 줄 텐데 그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조조는 이제 순욱이 막으니까 거기서 순욱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그 주군의 결단력과 판단력이면 그리고 거기서 대책을 쓰면 분명히 원소 쪽에서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제 북돋아 주죠. 북돋아 주니까 조조가 이제 후퇴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거기서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허유가 원소한테 그러니까 조조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걸 허유가 다 알고. 예. 원소한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수싸움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원소가 거꾸로 그 원소한테 그런 고언을 해주는 허유를 오히려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참모들 사이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원소한테. 요즘하고 똑같네, 그거. 그러니까 주군이라는 원소는, 리더라는 원소는 참모를 제대로 안 쓰고 본인만 잘났다고 하고 있고, 참모들은 주군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주군을 이끌어서 이기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한 일들이 참 원소 진영에서 벌어지다가, 결국은 허유가 이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허유하고 조조는 이제 친구 사이죠. 그 삼국 시대에는 뭐 위촉을 하고서 이렇게 딱 장벽에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마구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허유가 오니까, 조조가 맨발로 뛰어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런 건데 조조가 인재에 대해서
인재에 대해서 갈급하다 그러죠. 좋은 인재가 예, 왔을 예. 때 그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예. 뛰어나고, 그건 사실 옛날 주공의 모습이잖아요. 주공이 왜 좋은 인재가 있다 이러면, 응? 이래 먹던 것도 세 번이나 예, 토하고, 예, 머리 예. 감고, 응? 예. 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가서 만나보는, 이제 그게, 조조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조가 맨발로 나갔다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말씀하신 그렇죠. 역시 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허유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조를 찾아왔는데 조조가 저희 적군의 리더인 조조가 그냥- 친구긴 하지만 맨발로 왔다는 거는 본인을 맞이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죠. 거기에 예. 이제 완전 사람, 예. 이제 자기를 그러면- 알아주는 예. 사람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설전이 벌어지는데 뭐 식량이 없지 않느냐, 뭐 1년치 충분하다, 3개월치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거 아주 중요하던데. 예, 내가 당신을 믿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가겠다 그랬더니 사실은 뭐 한 달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군량이 있는 오소를 급습하게 해서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소의 참모가 원소가 결과적으로 버리니까 조조한테 와서 그 열악한 위기에 있는 조조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그러게 제공합니다. 말입니다. 예, 조조 쪽 예, 잠깐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 순욱이죠. 순욱 조조의 자방이죠. 예. 예, 조조의 자방이라고 이제 순욱 얘기를 오늘 조금 길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충분히. 순욱도 처음에 어떻게 만나나요? 순욱은 처음에 원소를 찾아갑니다. 아, 그래요? 예, 전부 이게 예. 그러니까 원소가 그 당시에 워낙 최대의 군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하여튼 저 예. 항우가 많이 예, 떠오르는 원소의 초빙을 받았지만 곧바로 이제 나오죠. 이건 내가 모실 주군의 자질이 아니다. 그래서 나와서 조조가 원소를 순욱을 만나서 순욱 자체가 출생이 이제 순씨 집안의 팔룡이라고 해가지고 8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순욱입니다. 그래서 순욱이 조조를 만나서 아마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유비가 제갈량을 만났을 때 제갈량이 유비한테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하듯이 순욱도 조조에게 천하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러한 그 리더들의 참모급들은 후한 말의 상황을 직시하고 천하를 어떻게 영유하고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식견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참 대단한 예. 것 같아요. 그죠? 중국에. 그걸 우리는 제갈량만 띄우는데 사실은 오나라의 노숙이라든가 위나라의 순욱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여러 참모들도 이미 그러한 것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제갈량만 띄우니까 제갈량만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참 이상한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삼국지도 많이 본다고 하면서도 결국 맨날 뭐 유비 아니면 제갈량이고 그냥 뭐 가끔 장비 관우 뭐 이 정도지. 저쪽에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의 리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참모 그리고 그 사람을 쓰는 데서 그 영웅의 성패가 드러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욱은 그래서 조조를 만나서 분명히 천하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나의 자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순욱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근데 순욱은 뭡니까? 배경이 문입니까? 뭡니까? 문입니다. 문인 집안이고 사대부 집안입니다. 원래 그 순 씨가 저 후한 때도 유명한 예, 그렇습니다. 많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말 후한말로 따지면 이제 청류와 탕류라고 그들이 나누는데요. 청류는 사대부 정통 유학을 거치고 지식을 배운 사대부를 청류라고 하고 그거와 반대되는 즉 황간과 그 주변에 아첨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자들을 탕류라고 합니다. 요즘이 완전히 탕류 세상인데 네. 우리가. 근데 황간이 사실은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황간도 황제 시대에 필요악인 존재입니다. 그 외척을 멀리하기 위해서 외척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황간을 두었는데 이거 오랜 시대를 지다 보니까 황간이 거꾸로 외척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대부 쪽 집안에서 사대부 측에서는 이제 황간들을 거꾸로 이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청류와 탕류라고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순욱은 청류를 대표하는 조조의 참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욱의 입장에서 조조를 주군으로 모셨을 때는 청류의 대명사인 순욱의 입장은 조조를 후한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위나라를 만드는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한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어지러운 난세를 평정하고 한나라를 다시 자리에 제 궤도에 올려놓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기를 조조에게 바랬던 것이죠. 그때 그건 사실 조금 모순 아닌가? 그러니까 뭐 유비가 없으면 모르지만 유비라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유씨의 어쨌든 옛날에는 정통성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예. 유비 쪽이 아니고 조조한테 서서 한나라가 재건되기를 바라는 거 그 사람이 좀 초일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자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참모 역할에 뛰어난 지략을 가진 사람이 조조의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 읽냐. 그렇죠. 그것도 예. 있고. 그리고 그 순욱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가 후한말 군웅이 활개치던 그 시절이 전국 시대와 똑같은 시대인데 거기서 이미 운수가 다한 한나라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순욱의 생각에 모자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순욱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조조가 결국은 자기가 천하를 먹는 일을 안 하고 스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순욱에서 한 방을 맞고 조조가 그래서 순욱을 이제 진압을 줘서 죽게 만들죠 자결하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조조의 참모들 중에 위안과 구석에 오르길 바라는 또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참모들 얘기 들어서 올라갈까 했는데 그때 반대하는 게 순욱의 조카인 순유입니다. 순씨들이 그때 예. 아주 그러니까 맹활약을 청룡이지만 그러니까 순유는 순욱의 조카지만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카지만. 그래서 순유가 반대를 합니다. 순유가 반대하니까 너도 그렇게 날 반대하냐? 너 순욱 못 봤냐? 너도 죽고 싶으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순유가 반대를 하고 순유가 이제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순유까지 그러니까 조조가 받긴 받되 금방 못 받습니다. 위양 오르는 거를 잠시 보류를 하는 거죠. 순씨 집안이 두 명이 목숨으로다가 반대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참모들이 다시 또 하니까 우리가 뭐 3번 사양하고 3번 하듯이 그러니까 순씨 집안이 반대한 걸 무릅쓰고 다시 참모들이 하니까 다시 오르지만 어쨌든 순욱과 순유가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서 반대했기 때문에 조조가 위양이 오르는 것이 잠깐 시간이 지체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조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얼핏 보면 약간 진시황 스타일의 어떤 예. 아주 지략, 아주 명민하고 또 사람을 잘 쓰고 이러는 면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 유학자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유학자들 굉장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형이 유학자들 사이에 나올까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조 그러면은 법치주의, 뭐 냉혈한 그렇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조도 그 한나라 시대가 워낙 400년간 유교와 어떤 예교 사회였기 때문에 조조도 그걸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조조가 사실은 그 예교 사회로 인해서 배덕자로 낙인 찍힌 집안이긴 하지만 그 시대를 통솔하고 뭐 백성과 참모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대의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조조 자체도 덕치를 굉장히 중시한 법치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분석 행위를 했던 그러니까 유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입장을 명시적으로 취한 진시황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이 조조 얘기를 우리가 듣기 전에 한번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뭐 제가 하여튼 뭐 이 중국 고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리더의 핵심이 강명인데 강명이라는 게 이제 굳세고 눈 밝다는 건데 눈 밝다는 게 이제 사리에도 밝고 사람을 잘 보는 건데 조조가 확실히 명 쪽에는 저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주 예. 또 노력도 하고, 예. 뭐 심지어 뭐 글도 썼더라고요. 사람 인재 알아보는 법에 관한 글도 쓰고 이랬지만, 역시 그 조조의 맹점은 굳셈, 한결같은.
예. 이게 부족하면 사실은 그 좋은 참모들을 오래 이렇게 포용하기는 어려운데 이 조조 참모들은 아까 그 사람도 그렇죠. 이게 부침이 순욱도 그렇죠. 부침이 좀 있죠. 그러니까 조조 참모들 중에 뭐 천수를 누린 참모도 있고 그런가요? 예, 조조가 죽을 때까지 조화한 참모도 있지만 그런 참모들에 비해서 그 순욱이라든가 순유라든가 많죠 또. 예, 또 뭐 그 공용이라든가 허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조한테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이제 제거가 됐는데 처단이 됐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조한테 이 벌의를 받은 참모들은 조조의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참. 조조의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조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조조를 위해서 계략을 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중심에 두고 계략을 피는 사람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 네. 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곽가와 가후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곽가는 조조를 위해서 평생 계략을 베풀었습니다. 가후는 사실은 동탁의 부하였다가 동탁의 참모였다가 동탁의 정권이 죽고 이각 정권이 들었으나 다시 또 이각의 참모였다가 이각이 죽고 여포가 이제 나오면서 이각이 죽고 여포가 정권을 차지하니까 도망가서 남양의 장수에 의탁을 해가지고 참모를 하다가 조조 쪽에 가는데 이 가후가 처세의 달인입니다. 병법도 엄청 뛰어나서 조조군을 격파하는데 가후가 1등 공신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삼국시대에 조조가 병서를 냈는데 조조를 빼놓고 병서를 낸 유일한 참모가 가후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2명이 병서를 냈는데 조조와 가후니까 가후야말로 얼마나 병서의 달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이야. 그런데 본인을 중심으로 두고 전략을 피고 계략을 피니까 얼마나 그 난세의 주군들을 바꿔가면서 처세를 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천수를 누립니다. 조조한테 귀해서 끝까지 천수를 누리는데 중요한 위치에 못 올라가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조 측에서 계략을 베풀지만 조조와 조비와 조회를 위해서 베풀지를 않고 자기 몸을 염두에 두고 계략을 베푸니까 저 친구 가후 친구는 계략을 잘 피긴 하지만 항상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구나. 굉장히 현대인 같은데. 예. 현대 사람들이 손해 볼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 같은데. 네. 손해 볼 짓은 안 합니다. 아주 재밌네. 근데 사실은 그 사람 가후 입장에서 보면 가후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가 없는 아주 미천한 일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주식님이 그런 분이 우리 우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지는 파니까 이쪽 파는.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야, 근데 그 제주는 대단하네요. 네. 제주는 그러니까 모든 계책을 내면 백발백중으로 다 맞춰서 삼국지 진수가 평하길 가후의 계책은 거의 모든 것이 적중했다. 야, 이게 그 오오님이 가후 살짝 김종인 느낌도 요리조리 이렇게. 뭐 대단해. 예. 그런데 그런 반면에 곽가는 이제 뭐 여러분이 봉효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자가 봉효인데 곽가는 조조를 염두에 두고 모든 전략과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그 적벽대전 패하고 나서 봉효가 있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 얘기 좀 또 듣고 싶네, 진짜. 봉효는 38살에 병사했습니다. 몸이 약골입니다. 약골인데 조조가 전쟁을 나갈 때 항상 곽가를 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욱이 포도에 앉아서 장막 안에서 전략을 피고 원거리에서 전략을 피고 내치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면 전장에서는 무장들 빼놓고 참모를 항상 곽가를 대동한 거죠. 곽가는 배경이 어떤 사람입니까? 곽가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인물은 아니고 그냥 일종의 어떤 그 당시 사대부 계열로서 어떤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곽가를 추천한 사람이 순욱입니다.
뭐라고요? 곽가를 추천한 사람이 순욱입니다. 그런가요? 순욱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곽가도 총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총명한 거 알려져 있는데 이제 관도제전에 그 곽희제라고 해가지고 그 곽가와 같은 고향에 살고 있는 참모가 죽고 나니까 조조가 이런 사람을 하나 더 구해라. 그러니까 순욱이 그럼 곽가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등용이 되는데 똑같이 이제 순욱이 추천하니까 조조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만나보고 나서 곽가야말로 나의 천하 통일을 이루어줄 사람이다. 곽가는 인성이 좋았나 보죠. 우리 저기 시청자분께서 인성갑 곽봉효. 예, 맞습니다. 야, 예. 그러니까 이 삼국지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곽가도 이제서야 내가 할 주구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거는 사실 오늘 답하긴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관우사당이 많은 이유 아시나요? 동묘 등인데 이거는 임진왜란 때 그렇습니다. 예. 그거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오면서 명나라가 우리가 관우를 믿으니까 관제묘를 전국에 세워달라. 근데 그거는 명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관우를 그렇습니다. 신앙처럼 받들었나 보죠. 예, 명나라 때 이제 뭐 나관중의 상문여의도 만들었지만 지난 시간에 예.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관제묘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글로 예, 돌아가서 그래서 곽가를 대동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곽가는 몸이 허약해서 사실은 지금도 어디 뭐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중원을 왔다 갔다 할 때 풍토병이 많거든요. 풍토병이 많아서 원거리를 갈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허약한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많이 되는데 그랬죠. 특히 남쪽도 그렇고. 예, 그죠? 곽가는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몸을 바쳐서 전략을 피는 거죠. 그래서 뭐 관도대전 하기 전에 원소가 너무 강해서 조조가 어떻게 원소를 쳐부수겠냐. 쳐부수고 싶죠. 쳐부수고 싶죠. 어떻게 쳐부수겠냐 했더니 곽가가 나서서 당신한테는 원소보다 10가지 뛰어나다. 원소는 10가지가 약하다라서 10승 10패설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조가 보고 그래? 내가 그 정도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순욱이 무슨 말이냐? 곽가가 한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곽가가 이렇게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군인 조조의 장점을 이미 다 파악하고 아무리 원소가 대군을 이끌고 지금 참모가 많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소는 주군인 조조만 못하다는 걸 다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방금 말한 것처럼 뭐라고 10승 10패설. 10승 10패설 같은 게 이 중국 사람들이 물론 이게 이제 소설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 옛날 중국 사를 봐도 그런 식으로 숫자로 몇 가지로 예,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잘 보면 이 사람들이 형세를 굉장히 형세 판단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들 이제 그런 책사들 중에 고수들이 보면 결국 형세를 명확하게 이제 언어로 표현하고 그죠? 예. 그럼 뭐 상당한 그 고수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관도대전에 일어나서 승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소 일가를 이제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원당과 원상을 공격하러 가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서 지금의 요동에 있는 공손시 지관으로 들어가는데, 조조가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곽가가 막습니다. 근데 곽가가 그 당시에 이제 풍토병이 너무 심해서 조조를 계속해서 측근에서 모실 수가 없으니까 병석에서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를 읽고 조조가 진군도 안 하고 요동으로 진군도 안 하고 철군도 안 하고 거기에 그냥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부하 장수들이 지금 쳐들어가면은 물릴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조조가 기다려라. 기다리면 다 뜻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공손시 집안에서 공손왕이 그 원당과 원소를 죽여서 목을 베서 넘어가 봅니다. 근데 그때 조조가 이제 맞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 같더니 곽가의 편지를 주니까 곽가가 뭐라고 거기에 편지를 써놨냐면 지금 요동으로 주군이 쳐들어가면 공손시 집안이 원소 집안하고 적대적인 집안인데 쳐들어가면 합쳐서 싸운다. 힘을 합해서 싸울 테니까 대항할 테니까 너무 이거 무찌르기 어렵다. 멀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놔두면 저쪽에서 보고 조조 우리 쪽에서 진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공격하지 않는 걸 알고 원당과 원소를 스스로가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 조조가 이제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해서 곽가의 말이 맞는구나 했는데 이미 그때 이제 곽가는 그 편지를 전해주고 죽는 거죠. 죽었죠. 예.